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성평등입니다. 요즘 이제 성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제 사회적 담론들이 좀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평등 이슈를 어떻게 좀 달리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관련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화인류학은 세계의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인류가 구성한 그런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이제 동시에 좀 파악하고 이론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전개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사회의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이제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이고요. 그러니까 인류학은 굉장히 그래서 다양한 사회들을 좀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학문이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의 힘과 또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의 변화 가능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위에서 우리가 이제 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살펴볼 예정인데요. 남성, 여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존재들이 인간 역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거의 모든 사회에서 존재해왔고, 그러니까 우리의 뭐 옛날 고전들을 봐도 그런 존재들이 존재를 해왔고 이제 늘 함께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역사적 시점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마다 좀 다르다, 그런 얘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젠더 다양성, 젠더 위계,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20년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 굉장히 강력한 성별 이분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가부장제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도 하죠. 굉장히 남성, 여성으로 이제 분류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성과 여성이 같이 살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성은 여성스럽게, 남성은 남성스럽게 사회화, 문화화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화된, 문화화된 그 사람들은 이제 남녀로서 각각 사회화, 문화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고투들도 굉장히 이런 그 다른 위치성에서 비롯되는 그렇게 위치 지어진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부장적 지배 규범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갈등과 경합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변화가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평등한 그 새로운 사회로 이행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이런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뭐 이것도 여성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 기본은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대칭 집단이 아닌 굉장히 사회적인 억압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시작점인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보통 양성평등이란 말을 그 여성주의자들이나 젠더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데, 그 인간 집단을 여성, 남성으로 이렇게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그 여성과 남성에게 어울리는 특징들을 부여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의 지위들을 부여하고 자원을 거기에 기반해서 부여하는 이 그 성별 이분법적 체계 자체가 사실은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성별 이분법적 체계를 가진 사회들 대부분 이제 가부장제 사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녀라고 하는 그 성별은 대칭 집단이 아니라 이제 위계적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별 이분법적인 가부장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억압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주어진 그런 문화적 규범 이런 것들에서 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실천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좀 위치를 바꾸어 보는 것, 아까 말씀드린 나는 이해하기 너무 쉽고 나는 다 이해가 되고 남들은 되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바꾸어 보고, 특히 내 안에 주변성들, 소수자성들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 소수자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해야 그나마 이제 이런 그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한 그런 그 어떤 고정적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기반한 갈등들을 조금 우리가 그래도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개인들은 이 사람은 이런 맥락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특히 그 개인들이 가진 그 소수자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동시에 체제에 대해서는, 불이한 체제에 대해서는 좀 집합적인 저항들을 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야지 성평등한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 그나마 좀 시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희진이라는 여성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 이 몇백 년 안 되는 자본주의도 이렇게 극복이 안 되는데, 그죠? 이 오랜 역사를 가진 가부장제가 이렇게 쉽게 극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노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역시 이게 좀 사회를 이렇게 이동하게 하려면 우리가 제도의 변화, 그죠? 법률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굉장히 정치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 대연 선생님이나 우리 배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러니까 성평등과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남성들을 설득해야, 그죠? 이 성위계가 굉장히 그 센 사회일수록 소수의 남성들만 해피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어떤 사실에 대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열심히 하면서 이제 남성들이 남성들을 설득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어쨌든 그 이 지역에서 그야말로 서로 대화하고 반응하면서 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계시다는 게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오늘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아까 이제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교육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반차별,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도 정치의 영역이죠. 이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해 주시고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좀 가열차게 우리가 세상에 좀 관여하면서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좀 길게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만나겠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